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랜만에 책 리뷰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2년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라는 책이고요. 이 코트라에서 매년 내는 책이에요. 전 세계 84개국 127개 도시 현장에서 전하는 최신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기한 트렌드들을 여러분들이 접해 보시기에는 꽤 괜찮은 책입니다. 저도 사실 매년 읽고 있던 책인데 올해는 또 신기하게 돈을 주시면서 광고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자, 책에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첨단 제품부터 식품, 사회적 서비스까지 정말 세계 각국에서 시도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 중에서 7가지만 흥미롭게 읽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중국으로 가볼게요. 중국의 무역관님이 알려주신 건데 고독경제가 낳은 반려동물 복제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복제 사업이 또 우리나라랑 분위기가 살짝 달라요. 자, 일단 저 고양이 복제 고양이 다쏨이라고 합니다. 2019년 7월 21일에 나왔고요. 중국 최초의 상업용 복제 고양이가 자연분만하는 데 성공이 됐다고 해요. 자, 이걸 한 곳은 베이징 신호진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비용이 25만 위안, 우리 돈으로는 4,4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야, 비용이 꽤나 비싸죠. 새로 입양할 때 그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반응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이어진 중국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반려묘에 대한 사랑이 감동적이라는 관점부터 생명 연장이 아닌 복제에 25만 위안이나 쓰는 것은 무모하다는 관점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고 해요. 자,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그 중에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찾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반려동물 복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심리적 저항감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저도 미래 채널에 반려동물 복제 서비스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윤리적인 비판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중국의 분위기는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베이비까지 제일 먼저 시도가 됐던 걸까요? 자, 물론 강아지도 복제가 돼요. 저거는 2019년 영화 촬영을 하다가 강아지가 불의의 사고로 촬영이 안 되다 보니까 복제를 해놨다고 해요. 복제 비용은 저거는 7,10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7,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또 책에서 이런 반려동물 복제의 문제점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되면은 이 원 개체뿐만이 아니라 잉태하는 대리모 개체의 영향을 함께 받아가지고 동일한 DNA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외모의 개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복제 개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양육권 포기나 유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복제를 해서 받았는데 내가 아는 우리 복실이가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 강아지를 입양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런 반려동물 복제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은 관련된 산업들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DNA 채취, 이식, 편집, 분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 운반할 때 사용이 되는 캐리어와 음수기, 심장 박동수를 수시로 확인하는 측정기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다양한 것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에는 고령화 시대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반려 로봇 큐티라는 게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로 큐티한가요? 일단 얼굴 자체는 귀엽기는 한데 굉장히 단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동형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어 클레버라는 곳에서 제조를 했고요. 2021년 프랑스 북부 요양병원 20곳에 보급이 됐는데 무료로 보급이 됐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지친 요양병원 종사자들 위해서. 자, 그리고 이 로봇이 고령자의 외로움과 무료함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화상으로 가족과 지인들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이용하는 것은 최대한 단순하게 그 UI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위급 상황 시 응급 서비스나 원격 의료 서비스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고령자들에게 말을 걸어가지고 기억력 향상이라든지 대화 능력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총 90여 명의 테스트를 거치고요. 미국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미국 진출까지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고령자들을 위한 반려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로봇이 가장 히트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룩셈부르크로 가보겠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우주에서 와인 숙성을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주라는 것이 이제 민간 기업들에게 열렸잖아요. 그래서 우주로 보내가지고 뭐 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사업을 새롭게 한다든지 그런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우주 산업을 활용하는 스페이스 카고 언리미티드라는 회사에서는 미세 중력에 대한 연구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보면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 있으니 바로 우주에다가 와인을 보내고 그 미세 중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한 거예요. 프로젝트 이름은 미션 와이즈라는 거고요. 이걸 왜 했냐면은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포도 품종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온난화에 따라 혹독한 조건에 자랄 수 있는 품종 개량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걸 한번 우주에서 미세 중력에서 실험을 해보자는 거고요. 우주에서 무중력 그리고 방사선 노출 등에 의한 반응을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포도 묘목 329를 보냈고요. 보르도 와인 12병을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보냈었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거를 한번 전문가들이 테이스팅을 해봤더니 꽃잎들이 입속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는 듯한 향기가 났다고 하고 탄닌은 조금 부드러워졌다라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와인을 비교한 거죠. 자, 또 특이한 점은 우주 공간에서 그 포도 묘목이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하더라라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자, 우주 산업이 열리니까 관련된 각종 산업들도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무알코올 주류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증류주 제조사 바카디 아시죠? 거기서 작성한 칵테일 트렌드 보고서 2021에 의하면 서유럽의 무알콜, 저알콜 주류 판매는 2024년까지 5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해요. 또 다른 곳에서도 이 글로벌적으로 저알코올 주류 판매량이 2024년까지 31%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다고 하는데 원인은 뭐냐면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 하면은 이 맥주의 나라잖아요. 근데 무알콜 맥주의 총 생산량이 3배 이상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맥주뿐만이 아니라 와인도 무알콜이 있었네요. 그래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그 시장 점유율은 5%, 무알콜 와인은 1%인데 계속 독일에서 그 증가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와인까지는 이럴 수 있는데 전 이거는 몰랐어요. 독일에서 증류주까지 무알콜로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위스키, 진, 럼 이런 것들이 무알콜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들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먹을 수는 없을 거고요. 칵테일에 주로 쓰이는 원료가 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냐? 한국에서 무알콜 맥주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3억 원 정도의 매출이었다고 해요. 근데 2020년 200억 원으로 15배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업계에서는 무알콜 맥주가 도수는 물론 칼로리까지 낮아가지고 살찔 부담이 없는 데다가 성인 인증만 거치면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대폭 상승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두바이입니다. 두바이에서는 미세 조류 미래 식량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를 소개해주고 있냐면은 하스 엘기라고 하는 호주의 식품 스타트업이에요. 여기서는 미세 조류 기반의 식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가 아랍에미레이트 정부 대회에서 탑4에 선정이 되면서 상금으로 25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자, 미세 조류를 이용해서 이런 식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장점이 뭐냐면 육류 대비 중량당 단백질 함량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상 식물 대비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율이 10배. 그리고 생산을 위한 별도의 농토가 필요 없고요. 쌀과 비교하자면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유기물이 8배 이상이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섬유질이 모두 포함된 만능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요리에 첨가를 하는 수도 있고요. 지금은 또 이걸 이용해서
달걀 대체식품 그 용도로 또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하는데, 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식량의 80% 정도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래 식량에 관심을 가진 거고, 우리나라는 어떻냐면 우리나라 역시도 사실 위험해요. 식량 자급률이 절반이 안 돼요. 4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조류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나라보다 적기 때문에 잘 연구하면 이런 미세조류가 미래 식량으로 충분히 한국에서도 먹힐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 사례인데 이 책에서 저는 이 사례가 제일 좋았어요. 전국 어디든 원하는 집에서 거주하는 서비스이거든요. 애드레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이게 에어비앤비랑은 조금 달라요. 전국 어디든지 원하는 집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정액제 서비스이고요. 2018년만 하더라도 13개소가 있었는데 2021년 7월 기준으로는 180개소로 증가됐다고 합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내면은 전국 어디든 거점으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등록 거점마다 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자분들이 지역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요금이 얼마냐? 1년 계약 요금이 월 44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 달에 44만 원 내면은 전국에 있는 그 집들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주 이용 목적은 원격 근무나 워케이션, 인적 교류라고 합니다. 워케이션은 일본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원격 근무를 그 휴가와 같이 보내는 거예요. 바닷가라든지 공기 좋은 곳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 덕분에 도쿄 도심을 중심으로 원격 근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것들도 각광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 지역들의 인구 유출 현상이 심하잖아요. 고령화도 그쪽 지역에서 심하고 빈집들도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살리면서 지방 지역을 활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사례라는 거예요.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단기적인 관광이 아니라 관계 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소비 지역 활동을 촉진시킨다.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게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이 관계 인구라는 게 뭐냐면은 겸업이나 부업, 축제, 행사 등의 운영에 관여해 특정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 애정을 갖고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고향이라 부를 수 있는 혹은 명예의 시민처럼 새롭게 그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유입이 어렵다면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우수 사례 소개할 때 이 사례도 좀 소개를 해볼까 해요. 자, 마지막으로는 불가리아 사례인데 이것도 좋더라고요. 접었을 수 있는 친환경 물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이 오리가미 보틀이에요. 오리가미가 종이접기잖아요. 종이접기처럼 이렇게 쫙 완전히 압축이 될 수 있는 이런 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자체 개발한 접첩 기술을 활용했다고 하고요. 750ml 물병을 접었을 때 거의 90%의 부피로 확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휴대가 간편할 뿐만이 아니라 일반 유리병만큼이나 또 단단하다고 합니다. 자, 식물 원료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음용감이 또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 편리, 2마리 토끼를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좋죠. 텀블러는 너무 커가지고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야, 이거 꽤나 괜찮은 사례이기 때문에 저도 또 이거 친환경 사례에 또 써먹으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코트라에서 쓴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나 신기한 아이템들 같은 거, 사업 아이템들 많이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년 읽고 있는데 사실 모든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신선하지는 또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또 열광할이라는 제목이 과감하긴 하지만 세계 곳곳의 트렌드를 읽기에는 이만한 책이 또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지요.